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부 아리조나에서 13세 청소년이 음주 상태로 훔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네, 사건은 어제 새벽 1시경 아이포리 고속도로 동쪽 방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리조나 공공안전국 DPS가 역주행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해당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차량은 도난 신고된 상태였고요. 사고 직전에는 플래그스태프 경찰로부터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여러 차례 구른 뒤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운전대가 부러져서 차량 착륙 지점에서 약 50피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10대 청소년이었군요. 네, 운전자는 13세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6가지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으로 측정됐습니다. 법정 기준치인 0.08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동승자도 있었다고요? 네, 11세 청소년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두 청소년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DPS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무면허 운전과 또 미성년자 음주의 심각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길버트시 일부 주민들이 수도 요금이 크게 올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십 명의 길버트 주민들이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많게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지역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주민들은 실제 물 사용량은 예년과 비슷한데 길버트 타운의 유틸리티 청구 시스템이 바뀐 후에 고지서상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까? 네, 세 아들을 키우는 한 싱글맘의 묘. 평소 월 150달러 정도였던 수도 요금이 최근 몇 달간 500달러 이상으로, 그러니까 3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서 자녀들 샤워 시간까지 짧게 제한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아리조나 고등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만성 결석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피닉스에 본부를 둔 헬리오스 교육재단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2023-24학년도 기준으로 아리조나 고등학생의 34%가 만성 결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수업 일수의 10% 이상 결석하는 경우를 만성 결석으로 보는데요. 이 수치는 2년 전 42%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10% 높은 수준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히 3학년 이후로 만성 결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의 만성 결석률이 다른 학생들보다 18%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챈들러 고등학교의 경우 재단과 협력해서 등교 중요성을 강조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만성 결석률을 1년 만에 31.9%에서 26.6%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주 교육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톰 혼주 주유파는 현재 결석률을 재앙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챈들러 고교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연간 18일 이상 결석하면 유급시키는 규정이 부모가 자녀 등교를 독려하게 만들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너무 좋아요. 동네 전문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부동산 여러분의 든든한 이윤 박영남 부동산입니다. 다음은 기술 관련 소식입니다.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가 피닉스 지역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답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인데요. 밝은 빨간색의 큰 유모차 같은 형태입니다. 높이는 4.5피트, 너비는 3피트 정도 되고요. 최대 6개의 대형 피자 상자나 30파운드 무게의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0마일이고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 주택 진입로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어대시가 직접 개발한 로봇인가요? 네, 지난 7년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로봇들이 주로 짧은 거리에 맞춰져 있어서 교외 지역 배달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템피와 메사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이미 수백 건의 배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앞으로 피닉스 메트로 전역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어대시는 이외에도 최근 레스토랑 예약 기능이나 식료품 배달 확대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피닉스 지역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파운텐 힐스에 설치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운틴 힐스에 곧 문을 열 국제 밤하늘 디스커버리 센터인데요. 지난 9월 29일 이곳에 메트로 피닉스 지역 최대 규모인 27.5인치 망원경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크레인을 동원해서 설치했고요. 첨단 천체 사진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일반 관람객들이 행성이나 은하, 성운 등을 관측하는 데 쓰이고요.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원격 조작이 가능해서 전 세계 과학계와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센터는 이 망원경이 있는 천문대 외에도 플라네타리움, 극장, 전시관 등을 갖추고 2026년 여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운틴 힐스가 밤하늘로 유명한 곳이죠? 네, 세계에서 17번째로 국제 밤하늘 커뮤니티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센터 건립에는 총 2,900만 달러가 드는데 현재 2,700만 달러가 모금됐고 극장 설비 마련을 위한 추가 기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사무총장 등 주요 운영진 임명도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팝 그룹 트와이스가 내년 1월 피닉스를 찾는군요. 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9인조 걸그룹 트와이스가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피닉스 공연을 확정했습니다. 공연은 2026년 1월 28일 PHX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트와이스는 전 세계 공연을 매진시키는 저력이 있고 작년에는 시카고 롤라팔루자에서 K-팝 걸그룹 최초로 헤드라이너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 특징이 있습니까? 네, 360도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와이스는 Fancy, Feel Special 등 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에는 넷플릭스 영화 OST에도 참여하고 새 앨범도 발매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선예매 신청은 livenews.sc 트와이스 웹사이트에서 10월 6일 오후 4시, 태평양 표준시까지 가능하고요. 선예매는 10월 9일 오전 11시, 그리고 일반 예매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 뉴스를 마칩니다.